그러면 이어서 뉴욕 증시 시그널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0.5%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나스닥 지수 2만 선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모습들도 보였죠. 빅테크도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전날 반등했었는데 다시금 1%대 하락률로 돌아왔고요. 알파벳도 퀀텀 영향으로 굉장히 상승 가도를 달리다가 이날은 1.57% 내림세, 테슬라도 동일하게 1.5%가량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좀 시장에 그래도 좀 발목을 잡은 한 가지 이슈가 있다면 경제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경제 지표가 좀 아쉽게 나왔습니다.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요. 헤드라인 0.4%, 예상치를 웃도는 0.2%보다 웃도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3% 기록하면서 2023년 2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리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신규와 계속이 모두 전주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신규 청구 건수는 예상치 22만 건을 상회하는 24만 2천 건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살짝 주춤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이어졌고요. 이 수치가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약간의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자아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12월 FOMC에서만큼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가능성 94.7%로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의 분위기 어땠는지 목요일장 히트맵 함께 보시죠. 주도주가 없이 좀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강하게 오를수록 쨍한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사실 이 시장을 이끌 만한 큰 규모의 기업 중에서 쨍한 초록색, 강하게 오른 기업들이 없었습니다. 이날은 M7마저도 대체로 다 하락하는 모습들을 나타냈는데요. 빅테크 소식 그렇다면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가장 처음으로 알파벳 클래스 C입니다. 전장까지 퀀텀 컴퓨터 공개 이후 그 영향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밤사이에는 1.57% 하락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애플과 메타를 잡기 위해서 삼성과 손을 잡고 개발한 확장 현실 헤드셋을 내년에 출시하겠다라면서 공개하는 현장을 만나봤습니다. 알파벳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과연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아마존도 소폭 내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을 향한 빅테크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베이조스 CEO 만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또 어떤 영향을 주가에도 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메타도 트럼프의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준비 펀드에 $100만, 14억 3천만 달러를 기부했다라고 전달이 됐는데요.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악연이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회복을 빠르게 시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 마감 후에 브로드컴 반도체주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3분기 매출이 141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치 평균에 부합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인 EPS는 $1 42센트로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3분기 호실적에 기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간외 거래 움직임도 확인을 봐야겠죠. 정규 거래에서는 1.4%가량 내림세를 보였는데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했다가 지금은 다소 좀 상승폭을 줄이면서 2%대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금요일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브로드컴의 호실적이 다른 기타 관련돼 있는 기업들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금요일장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 브로드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일단 애플입니다. 번스타인은 강세론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내년 4월에 또 본격적으로 출시될 AI 기능에 대한 반응이 약
약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의견은 아웃퍼폼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AI 기능을 직접 사용을 아이폰을 통해 해보시면서 과연 시장에 어떤 반응을 이끌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스스로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인텔은 밤사이에 3%대 오름세를 보였는데 제조부 그리고 디자인 사업부 분사 여부가 열려 있다. 다음 CEO가 결정할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분사하면서 구조조정에 나선다라는 소식에 일단 주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런 구조조정에 따른 훈풍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15% 이상의 상승세 기록했는데 마찬가지로 케이블과 스트리밍 두 개로 크게 사업부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에 일단 주가 강하게 반응했는데 과연 실제 분사로까지 이어질지 시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분사가 된다면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라이릴리 밤사이에는 좀 내렸습니다만 번스타인은 일라이릴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 1,10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아직까지 700달러에 머물고 있는 일라이릴리의 주가이기 때문에 1,100달러까지 추가 상승 여력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원자력 관련주가 되겠죠.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종목이 될 텐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 자릿수의 실적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또 동종업계 대비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올해 많이 달려왔죠. 내년에도 달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라이엇 플랫폼스입니다. 밤사이에 4.76% 올랐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 스타보드가 지금 라이엇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최근에 가지고 있던 채굴 시설을 데이터 센터용으로 변경하는 그런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변경 시도는 라이엇 플랫폼스 외에 다른 가상자산 채굴 기업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라이엇 플랫폼스 외에도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자산 채굴 기업들의 전략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우의 개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지금 다우의 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속하는 주식들 중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 전략이 되겠는데요. 왜 이런 전략이 필요할까라는 이유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요. 배당 수익 일단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우지수에 포함돼 있다는 블루칩에 투자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실 배당이 높다는 건 그만큼 주가가 좀 부진한 영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은 앞으로 주가가 또 오를 수 있는 반등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소들로 다우의 개를 투자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2025년 다우의 개 종목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통신주가 되겠죠. 쉐브론 에너지주, 존슨앤존슨과 암젠 머크 등 제약 바이오주 나와 있고요. 코카콜라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 맥도날드, 프록터앤갬블, IBM까지 모두 다 배당률이 높은 다우의 개에 속할 수 있는 종목들인 만큼 한번 주시를 하시면서 내년 포트폴리오에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관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달러 안팎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따라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까 라이엇 플랫폼스 설명드릴 때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가상자산 채굴 기업들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 비트코인을 사서 그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전략들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채굴 관련주,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함께 올해 좋은 수익률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연중 상승률을 보면요. 마라홀딩스는 마이너스 1.53%, 라이엇은 마이너스 19.99%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채굴 관련 비용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별다른 유의미한 수입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데 이런 투자 방법들이 과연 이들 주가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13일 일단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4일 오후 5시에 표결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국내 이슈가 아직 굵직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와 직접적으로 강하게 작용이 받기보다는 국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은데 영향을 받게 된다면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 반도체주가 부진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특히 마이크론 이제 실적 발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반도체주 최근 이제 앞으로 단기적으로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파벳, 양자 컴퓨터 훈풍 이후 숨고르기 들어갔습니다. 전장까지도 국내에서 관련주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장 어떨지 지켜보셔야겠고요. 구글이 삼성과 손을 잡고 확장 현실 헤드셋을 공개했죠. 삼성전자 어제 오름세를 보였는데 과연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오는 과정일지 여기에 구글의 이슈가 플러스가 될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일라이릴리 목표 주가 1,100달러 나왔습니다. 어제 대웅제약 훈풍을 받았었죠. 국내 비만 치료제 훈풍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나왔던 시그널들로 국내 증시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증시부터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우리 증시를 살펴보면요. 정치적 리스크와 금리 인하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던 하루였습니다. 결국 우리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줬는데요. 양시장 모두 1%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폭락장 속에서는 조금씩 담아내더니 오히려 반등을 하니까 계속해서 덜어내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리스트를 좀 살펴보면 테마주 전성시대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 인물 관련 종목들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내에서도 테마성에서는 지속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종목들 내에서는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보시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 정치 테마주들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장 초반에도 계속해서 시세 분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순매수 상위 리스트 내에서는 외국인이 SK하이닉스부터 소부장단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 담았고요. 테크윈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톱 모두 담았고 코스닥 1위는 초전도체, 신성델타테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로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수많은 악재들이 아직 현대진행형이고요. 증권가에서도 목표주가 줄줄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일단 여전히 4분기 어닝 쇼크가 전망이 되어 있고요. 업황도 안 좋습니다. D램 낸드 가격 약세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HBM3도 내년에서야 많은 분들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공급 전망할 것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테리어 마이크론까지 보조금 확정 지었습니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 하나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보조금을 역시나 기다리고 있는 삼전이나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아직 미확정 상태라는 점, 특히나 보조금 규모가 예상 더 큰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 비중이 더 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하이닉스보다 타격이 더 크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랐을까 살펴보면요.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일시적인 변동성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빠졌다, 더 이상 빠질 데가 없고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런 악재들이 다 선반영됐다라는 인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나스닥 최고가 경신했고 이런 반도체 쪽에서 훈풍이 불어들면서 우리 국내 관련된 종목들까지 함께 좋았던 움직임이 나타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오늘장 반도체주에 대한 힌트를 좀 살펴보면요. 오늘장에서는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고요. 가격 메리트는 여전히 있겠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PPI 예상치 상회하면서 조금 불확실해졌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다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선 조금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부터 FOMC 금리 결정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발 훈풍을 받아든 건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머스크라는 키워드로 이제 바이오랑 배터리 두 개를 엮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던 테슬라입니다. 중국에서 판매 호조도 나왔고 글로벌 IB의 목표가 상향도 있었습니다. 국내 관련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배터리 단에서는 LG엔솔이 좀 유일하게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한 7% 정도 올랐고요. 자율주행이나 로봇 쪽으로도 엮여 있지만 어제장 기준으로는 큰 시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장 기준으로는 간밤 테슬라가 주가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최고가에서 후퇴를 했기 때문에 배터리 종목
종목들 좀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전기차, 로봇, 우주에 이어서 비만 치료제까지 관심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만약의 대중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GLP-1에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에게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그룹의 2조 원 규모 수주도 성공을 했는데요. 어제장 우리 국내 종목들 쪽에서는 펩트론 상한가 같고요. 외에도 인벤티지랩, 대웅제약, 모멘텀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간밤에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는 모두 하락 마감했다는 점, 그리고 일라이릴리에 관해서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있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좀 영역을 넓혀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까지 살펴본다면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되겠고 연초에 있을 JP모건 컨퍼런스까지 주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선 어떤 이슈를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모멘텀을 안고 뛰어오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네, 이번에 있었던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지급 준비율, 금리 인하 추진할 것이라고 했고요. 트럼프와 교류 및 소통 의사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쪽에서도 이번에 뉴욕 증시 개장 때 중국과 좋은 관계 있다고 언급을 했고 시진핑 주석을 취임식에 초청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국내 관련 종목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기 쪽으로는 화학이랑 철강 엮여 있고요. LG화학,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정도 대표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정치국 회의 이슈로 크게 올랐을 때 가장 많이 튀어오른 게 바로 화장품 섹터입니다. 그 내에서도 VT의 탄력이 가장 좋았는데요. 실적까지 견조한 기업이니까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캐나다에 이어 ECB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FOMC도 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와 ECB에서 금리 인하를 했고 그리고 중국에서 위안화 약세를 현재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기조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밤 있었던 PPI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도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환율 한 달 차트인데요. 연이틀 1,430원 상회를 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관련된 이슈도 고려를 하면서 이런 환율과 수급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자림의 사인 함께 전해드렸습니다.